안녕하세요. 공정한 금융투자연구소장 조수연입니다. 오늘은 그림으로 보는 경제와 금융 이슈 시간인데요. 저의 고유의 영역인 그래픽 저널 시간입니다. 그 경제와 금융의 결정적인 순간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설을 해드리는 경제 지식과 정보와 같이 해설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지난번에 이전 편에 살짝 맛을 보이긴 했는데 아마 지금 오늘 이런 형식으로 계속 작업을 앞으로 해 나갈 생각으로 차근차근 좀 개선해 나가야 되지만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직접 모든 것을 다 직접 일러스트부터 다 작업을 직접 하고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도 저희 공정한금융투자연구소에서 경제와 금융의 지식을 쉽게 풀어서 금융 소비자들이 그 금융 트렌드를 잡는데 일조를 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한번 오늘 보시고 또 평가를 해주시고, 같이 또 이 그림을 가지고 또 대화를 나누시는데 또 뭐 참고 자료도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셔도 고맙고, 저 혼자 제가 금융 소비자를 위한 여러 가지 이슈를 좀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참여와. 그래서 일단은 이 방송의 구독 버튼으로 여러분들이 좀 같이 도와주시면 힘을 얻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좋은 콘텐츠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림으로 보는 경제와 금융 이슈, 미국의 무역 분쟁 전략이 편이 되겠습니다. 세계 경제 10분 만에 읽기의 이슈 분석에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특집을 이슈 분석을 다뤘는데요. 긴 편으로 다뤘는데, 그거와 연관해서 지금 미국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무역 분쟁을 전략상에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그림으로 표현해봤습니다. 이 내용은 무역협회 통상 리포트를 참조해서 제가 작성을 했고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말풍선이 같이 따라 올라왔는데요. 요즘 한참 인기가 있는 피싱 관련 낚시 관련 프로그램 주제를 따라서 세계 어부가 온다 편이 되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배가 아메리카 퍼스트호죠. 미국 트럼프가 2017년 직무를 시작하면서 하기 전부터 대선 공약상으로 주장하고 지금까지도 주장하고 있지만, 아메리카 퍼스트가 미국 이익 우선이 트럼프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미션이라고 할까? 미션 정도 되겠네요. 전략상에 미션이 아메리카 퍼스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선장으로서 트럼프가 상단에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고, 그 밑에 이분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입니다. 왼쪽이 스티븐 무누신이고요. 미 행정부의 통상 전략을 담당하는 중요한 두 분이고요. 일단 트럼프는 대선 공약 행정 직무를 시작하면서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 실현하는데 기울어진 세계 경제 질서를 다시 바로 잡으면서, 통상 질서를 잡으면서 미국의 이익을 찾아오고, 그러므로 해서 미국의 일자리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 그게 아메리카 퍼스트를 이룩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센텐스고요.
죄송합니다. 영어 써서 쉽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추구하고자 하는 자기 방향을 나타내는 한 문장이죠. 그래서 초기부터 무역 그 세계 경제 질서 재편, 기본적으로는 무역 통상 전략을 재편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전략적 방향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시작하자마자 2017년에 보시면 한미 FTA와 한미 FTA가 두 마리 물고기가 먼저 잡혀 있죠. 한미 FTA와 그 북미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 협정에 연결되어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를 제압을 했죠. 그래서 그거를 US 가칭입니다. 일단 USMCA라는 그 조약으로 대체를 하면서 기본 내용은 미국 땅에서 많이 생산을 하게끔 하겠다. 뭐 그런 조건을 바꿔주겠다. 과거에 내가 너희들에게 주변국에 나눠줬던 무상으로 많이 원조했던 것들을 이제 공평하게 바꿔야 된다. 회의적인 입장에서 내가 왜 니들 주변국 봐주냐. 뭐 이런 게 기본 입장입니다. 전략이. 그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주변국을 키워서 그 성장 과실을 미국이 그쪽에서 같이 커야 자기들도 큰다는 이런 과거에는 입장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똑같은 그라운드에서 똑같은 운동장에서 뭐 잘 뛰는 놈이든 못 뛰는 놈은 똑같이 뛰자는 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CEO적 사고 방식입니다. 과연 CEO답지요? 그래서 첫 번 시작할 때부터 한미 FTA를 시작했고, 그다음 2017년에 그 멕시코와 캐나다를 제압해서 두 마리 물고기를 채워놨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 미 의회에 지금 민주당이 좀 제동을 걸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해당 국가들끼리의 협약은 끝냈고, 그 다음에 2018년 3월부터 통상법을 들고 통상법 301조를 들고서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중국과의 그 통상 분쟁을 개시했죠. 그 세계 무역의 그 지표, 그 GDP의 지표, 경제 규모 지표로 보면 뭐 명목상으로는 1위가 미국이고, 그 다음이 EU입니다. EU와 그 중국이 비슷해요. 명목상의 GDP가 한 15조 달러 정도 되고요. 미국이 한 20조 달러 정도 됩니다. 뭐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G2라고 하죠. G2.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일본 정도가 되죠. 그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거죠. 순차적으로 내려옵니다. 일단 중국을 사로잡기 위해서 2018년 3월부터 이제 글로 무역 분쟁을 일으켰어요. 그 뭐 계속 이제 부과하겠다. 뭐 관세를 부과하게, 처음엔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철강, 알루미늄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막 시작했고, 그래서 2018년 7월인가요? 7월부터 일단 340억 달러, 그 다음 160억 달러, 500억 달러에 25%를 관세를 부과했고, 그 이후에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중국도 똑같이 500억 달러를 25% 무역관세를, 이제 출입관세를 부과해서 똑같이 했는데, 그 다음에 2천억 달러를 하겠다. 미국이, 트럼프가 중국을 이제 누르기 위해서 하겠다. 그러면서 일단은 으름장을 주고, 그 대신 25%는 최고는 아니고 10%만 일단 부여할 테니까 그 니들 알아서 키워라, 알아서 항복해라, 이렇게 했는데, 중국이 거기다 대고서 그 600억 달러 이제를 수입 관세를 부여하면서 덤볐어요. 그 둘이서 계속 8월, 9월 이후 계속 으르렁드렁 하다가 2018년 12월 1일 날 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G20 정상회담에서 미중 정상이 전격적으로 만나면서
원래는 2천억 달러에 대한 무역 관세를 2019년 1월 1일부터 올리겠다, 25%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 거기 만나면서 야 90일 전 앞으로 휴전할 테니까 앞으로 우리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뭐 조건 좀 타결하자, 만들어 보자. 우리 뭐 무역 수지도 아무튼 적자가 너무 크고 너희들이 그 만들어낸 게 그 2017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미국에서 본 무역 수지 흑자가 3,500억 달러, 700억 달러 됩니다. 이게 또 미국과 중국이 통계가 달라요. 아무튼 뭐 미국은 중국은 믿을 수 없다고 하고, 그 다음에 2018년에 4천억 달러가 오히려 넘었어요. 그 무역 분쟁 일으키고 난 다음에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트럼프 입장에서 이번에 지난주에 크게 이제 한판 흔들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선거 공약상에 유럽과 일본까지도 지금 이제 2위, 3위, 4위까지가 이제 일본이라고 했죠. 거기까지를 그 무역 분쟁을 다시 또 일으켜서 거기도 쌍무 협정을 이제 국가 대 국가 간의 전략을 해서 자기들이 이제 제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불리한 조건을 다 개선해가지고 그러려면 일정이 지금 2020년 11월 13일인가가 이제 대선인데 상반기 안에는 다 끝나야 된다는 거죠. 일단 그래야만 대선 그 재료로 써먹을 수가 있고, 또 대선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하반기에 그 이번에 이렇게 갑자기 그 2천억 달러에 대해서 10%에서 25%까지 올린 것, 5%까지 올린 것은 더 이상 말로는 기다리겠다고 하는데 기다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지금 닥쳐왔기 때문에 그 이런 전체적인 대선 가도 일정에서 자 이거 끝나면 이제 유럽 일본 간다. 6월 28일 날 G20 오사카 회담에서 미중 간의 타결이 어느 정도 이제 기본 합의가 되면 바로 일본으로 이제 그대로해서 그 자리에서 아마 일본도 가고, 유럽은 주요 문제가 이제 자동차 문제입니다. 유럽은 그 유럽을 이끌고 가고 있는 독일이 자동차가 최대 그 산업 GDP의 가장 큰 차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자동차의 그 BMW와 폭스바겐 이런 쪽에 굉장히 아무튼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수출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유럽 경제가 주춤했던 겁니다. 근데 아무튼 트럼프가 하반기에 유럽에도 자동차 관세 문제를 벌써 한 달 전부터 끄집어내고 있어요. 이제 시도를 걸려고. 예.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 2020년 전에 유럽도 일본도 가야 돼 하면서 지금 재촉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미국의 이제 가장 중요한 정책이 통상 정책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 통상 정책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통상 정책의 그 중심으로 가장 중점이 되는 사람이 이제 네 사람이 있는데, 피터 나바로라는 사람이 백악관의 그 무역 정책 국장입니다. 그 사람이 정치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윌버 로스라고 상무장관이 있어요. 상무장관이 이분이 이제 큰 어르신들이고, 그 다음에 그림에서 보시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USTR 미국 무역 대표부 통상을 담당하는 정책 그 대표죠. 이 사람이 행동대장입니다. 그리고 그 경제정책 통상정책에는 환율과 금융정책이 안 따라갈 수가 하면서 얻어내는 거죠. 스티븐 무누신이라는 재무장관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그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국을 이제 그 협상 최종 타결까지 거의 뭐
구분응선까지 온 걸로 제가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양쪽이 다 합의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경제적으로 돼 있고, 최근에 뒤에 엔진을 두 개 보시면 경제 성장과 최저 실업이죠. 7월이면 미국은 최장 10년간의 경제 성장이 달성된다고 합니다. 원래 2017년 새로 시작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1.5조 달러에 달하는 그 감세 정책과 재정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게 2018년 하반기 들어오면서 효과가 떨어지면서 경제가 후퇴할 거라는 게 중론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러면서 주가도 작년에 많이 빠졌던 것이고요. 9월부터 12월까지 뭐 베어마켓이 온다고 했는데, 근데 12월부터 다시 점프를 했는데, 그때 갑자기 소비가 좋아지고 올 1월부터 경제 성장률이 1월에 깜짝 성장하고 최저 실업도 실업률도 역사상 최저 실업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 힘을 바탕으로 미국과 유럽도 원래 무역 분쟁을 일으키면서 무역 수지 적자가 커졌다고 그랬죠. 그게 그 지표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 주춤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봐라, 내 말대로 미국이 커졌다, 힘이 받고 있다, 경제 정책이 약발 받고 있다 라고 밀어 제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을 또 우려하고 있어요. 그 경제 성장률과 최저 실업률이 미국에 독이 될 거냐 약이 될 거냐, 트럼프한테 독이 될 거냐 약이 될 거냐, 그런 외신들 많이 나옵니다. 아무튼 지금 전체 상황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저 멀리 보면 유럽, 일본의 오사카 성 같은 성이 보이고, 유럽의 뭐 고성도 보이죠. 뭐 거기도 이제 발발 떨고 있죠. 식은땀 흘리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직전이 이제 상황이 지금 현재 미국의 무역 전략과 그 지금 시점 그 도달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 거를 시점인 걸 잘 이해하시면서 그 세계 경제에 대한 뉴스도 같이 한번 따라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 재미가 있으신지 모르겠고요. 예. 대물이 걸릴 건지 6월 달에 걸릴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공정한 금융투자연구소는 금융 소비자의 미래를 같이 걱정하고 도움이 되도록 여러 가지 쉬운 정보 쉽게 만들고 경제 순간을 잘 해설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